안녕하세요. 또 만났네요. 자, 사람 디자인 S뷰티 스쿨 김지연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미용 이론 파트에 미용의 역사에 관련된 거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그런데 보통 미용 역사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나온다고 그러면 한 문제이거나 두 문제. 그렇지만 우리가 미용이라고 하는 헤어 디자이너, 헤어 자격증을 공부를 한다거나 피부, 네일 아트, 메이크업 그렇게 해서 네 가지 그 이상 국가 자격증 도전할 때에는 이 미용의 역사는 빠짐없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는 게 맞지만 어찌됐든 간에 전문가에 위해서 그 전문가를 위한 향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하니까 저희가 역사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가는 거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저랑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용의 역사를 한번 본다고 하면요. 한국의 미용과 크게 외국의 미용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보통 한국의 미용이라고 한다면 일단 맨 처음 이제 상고 시대부터의 미용을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상고시대의 미용은 이제 삼한시대라고 해서, 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여기는, 그러니까, 시대가 더 오래되고 오래될수록 그 직업적인 부분으로 뭐 어떤 표시로 어떠한 귀천에 표시가 되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내가 그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하이 레벨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본인들이 표시를 하는 이런 귀천의 차이가 뚜렷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뭐 의복도 마찬가지고 먹거리도 마찬가지고 귀천에 따라서 표시하는 표시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남자들은 결혼 후에 상투를 틀었고요. 수장급은 관모를 썼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관모를 썼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남자들은 결혼 후에 짤막하게 자른 게 아니고 상투를 틀어서 그렇게 했고요. 수장급은 관모를 썼다. 그리고 마한, 변한에서는요. 얘는 그 문신이 장식의 의미도 있겠지만 주술의 의미도 가졌고 위치와 크기에 따라서 신분과 계급을 표시했는데요. 보통 외국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네일 아트를 손에다가 붉게 칠한다라고 하면 전장에 중세시대 때 전장에 나갈 때 그 남자분들이 그 이거를 손톱에다가 칠한다고 하면 주술적인 의미로 나를 보호해주는 뭔가 어떤 신이 있다라고 여겼고 믿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렇게 그 사만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문신이 장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주술적인 의미를 포함을 했다라는 것, 또 크기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신분과 계급을 표시했다라는 거. 자, 그런 이유로 이제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로 거슬려 온다고 하면 이젠 우리가 이 여성이나 여인들의 두발 형태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대대로 내려오는 고분벽화에 그려져 있는 모양을 따라서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의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고구려에 해당하는 것들 이 역사의 머리 중에 쪽머리 보통 보면 이거 쪽머리 이렇게 해서 비녀를 꽂아서 틀어서 꽂은 모양 따서 틀어 올리는 걸 쪽머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보통 사극에 나오는 머리들. 그리고 중발머리, 뒷머리를 낮게 묶은 모양이래요. 그 다음에 푼기명식, 그 다음에 푼기명식이래요. 양쪽 귀 옆으로 늘어뜨린 모양, 그리고 밑머리는요, 쪽지지 않은 머리 모양을 이야기를 하고, 쌍쌍투 머리는 앞머리 양쪽에서 틀어서 얹은 모양이래요. 자, 일단 의미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얹은 머리는 다운 머리를 감아 올려서 앞머리에 꽂았다. 이렇게 의미 정의를 할 수 있겠는데 좀 살펴보도록 하면 자 고구려 때 얹은 머리는 따서 올렸는데 얘를 그냥 보편화된 머리로 묶거나 하지 않고요. 따서 올려서 얘를 얹어 놓았어요. 네, 이런 머리를 얹은 머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따서 올린 다음에 어떠한 비단이나 구슬로 장식하는 이런 머리 일단 장식을 했다라고 하면 뭘까요? 아무래도 계급이나 어떠한 신분의
좀 그러니까 레벨이 좀 높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푼 기명 머리는 뭐냐면 미혼녀들에게 많은 머리여서요. 자, 뒤에다 저렇게 머리를 묶고 그 다음에 양갈래로 이렇게 옆에 양머리를 남겨서 조금 우리도 다 그 애교 머리를 내면 낼수록 이 사람이 어떻다 뭐 나이가 좀 어릴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판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묶은 중발머리 묶은 중발머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머리카락이 많이 자라지 않은 소년이나 소녀의 과도기적 머리 형태인데요. 자, 머리카락이 많이 길지 않아서 묶은 중발이다 보니까 장발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중발머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여기는 채머리라고 해서 보통 미혼녀들이 이래 머리 모양인데 이 채머리 같은 경우는 그냥 빗어 넘겨서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까지도 이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쌍개머리라고 하는 것은요. 특히 머리숱이 많은 사람이 양쪽에 이렇게 틀어서 올려서 양쪽 머리로 이렇게 묶었다. 거의 뭐 어린 장년 노년 가리지 않고 즐겨 했는데 묶기도 편하고 관리하기가 편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보통 어린아이의 귀여움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기도 하고 숱이 많아서 그런 머리를 하기도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평양 지역에서는 저렇게 환기식 머리여서 어떤 특별한 의식이나 어떠한 그런 그것들을 뭐 할 때 사용하는 이런 머리들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운 머리는요. 우리 보통 보면은 결혼하지 않은 이런 그 소녀, 처녀 왜 귀밑머리하고 댕기머리 따가지고서는 그렇게 해서 기본 머리 문양 삼국시대부터 유행했던 우리 뭐 사극에서 너무나 많이 많은 나오는 이런 머리 헤어스타일링이죠. 네. 그 다음에 상투 머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는 삼국시대 이후로부터 거의 대부분 결혼을 한 우리 성인 남자들이 하는 머리 형태인데요. 그리고 기본적인 양식은 동일하지만 조금씩 이제 상투의 모양에 따라서 시대적인 배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백제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백제는 양갈래로 늘어뜨린 상태에 댕기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호는 양쪽으로 나누어 둥글게 틀었다라고 해서 자 이렇게 둥글게 틀었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기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남상의 경우 상투를 틀었는데 대부분 백제 같은 경우는 요런 위에 상투를 밑머리 남겨놓고 다 틀은 게 아니고 이렇게 위에만 자 했다라는 그리고 저희 신라 시대는요. 자, 신라 시대라고 한다면 우리 뭘 생각을 하면 될까요? 저도 되게 선덕여왕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정말 재밌게 본 적이 있는데 자, 이걸 신라 시대의 배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라 시대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게 머리 장식을 되게 화려하게 했다고. 그리고 일단은 그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서 형태가 다르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이 신라 시대의 배경으로 한 거는 왕실을 중심으로 배경을 했기 때문에 되려 더욱이 더 화려한 장식들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 드라마 상에서요. 그리고 백분과 연지, 눈썹, 먹 해서 화장품을 이용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머리뿐만이 아니고 좀 더 얼굴도 화려하게 했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신라가 가장 유품으로 발견됐을 때에도요. 화려한 장식이나 다양한 어떠한 것들을 발견될 수 있었다라는 게 특징 중에 하나고요. 향수, 향료를 제조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기도 했고 남성도 화장을 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신라 그러니까 삼국시대 이후로 네, 통일신라. 그러니 어떻겠어요? 신라 가 통일을 해서 통일신라가 되었기 때문에 신라가 갖고 있던 그 특색을 이어서 통일신라는 조금 더 발전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요. 화장은 짙고 화려했다. 화장은 짙고 화려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 화려한 장식이나 또 화려한 이런 그 화장 그리고 다양한 빛을 머리를 장식으로 사용해서요. 신분의 격차에 따라서 장신구 빛도 사용이 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위층으로 부인들이 갈수록 귀걸이, 빛,
뭐 이렇게 대모비, 소화비, 자개 장식. 자, 이런 것들을 자개 장식 브러쉬. 라고 해서 딱 머리를 정갈하게 묶고 또 띄우고 그래서 딱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꽂아 놓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평미는 나무나 뿔로 만든 빗을 네. 그래서 신라시대의 배경으로 나오는 화랑 배경으로 나오는 이런 드라마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어때요? 화장도 진하게 하고 화려하게 변신을 했기 때문에 어떻다? 화장품 제조 기술이 발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이후로 또 고려 시대에서는요, 신문에 따라서 여인들의 통일신라 시대에 이렇게 화장 제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달해서 화장법이 조금씩 발달했는데, 자, 여염집 여성들 같은 경우는 옅은 화장을 했어요. 비분대 화장. 그럼 분대 화장은 뭘까요? 짙은 화장인 것이고, 비분대 화장은 옅은 화장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분대 화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국녀나 기생 중심으로 짙은 화장법을 사용을 했다는 거, 고려시대에. 그리고 두 발의 염색을 최초로 행하였고 화장품 면약은 뭐냐면 하얀 가루로 내가 두드리면 백옥 같은 그래서 옛부터 하얀 피부 여성으로서는 흰 피부 이런 부분들은 곽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다발 중간을 튼 후에 그 사몽색의 갑사로 만든 댕기로 묶어서 쪽진 머리 비슷한 머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그게 고려시대이다. 자,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요.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얘는 보통 이렇게 뭐 시대상으로 보면요. 어느 부분이 되게 어두웠다. 그러면 어두운 시대가 지나면 그 다음 시대는 되게 화려하고 밝고, 그 다음에 화려하고 밝은 시대 지나면 또 다시 다운되는 어려운 시기.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시대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전반적인 이런 양상을 보이는데요.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신라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이게 통일신라시대에 되게 화려했던 모습들은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거의 군대화장에 대한 이런 기피 현상. 그리고 조선시대 초기나 조선시대라고 한다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양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녀, 하인 이런 직업의 귀천에 따라서 상당히 되게 뭐 이렇게 사대부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귀천이 상당했잖아요. 그리고 차별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거의 분대화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되게 뭐 이렇게 기생집이나 이런 그런 여성들에 해당하는 거고 되게 수수하고 그렇게 해서 화려하게 꾸미지 않는 그러니까 손질 정도의 화장을 주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뭘까요? 유교 사상이 저희 나라에 팽배하게 되기 때문에 네 조금 훨씬 여러 가지로 옅어지고 조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것들이 좀 많아지고 딱딱해지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리고 일반인들이 분화장, 하얀게 하는 분화장은 대부분 신부 화장에 사용이 됐어요. 일반인들은 거의 안 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마에는 곤지, 양볼에 연지 찍고 뭐 이럴 때 이거는 신부 화장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요, 네, 얹은 머리, 조진 머리, 떡부지, 큰 머리, 가채 여전히 석양을 했고요. 첩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가르마를 꾸미는 장식인 거예요. 첩지 우리 보통 보면 애기들을 뭐 이렇게 할 때 여기다 뭐 이렇게 딱 용무늬 뭐 이런 그 거북이 무늬 이렇게 해서 장식하는 장식용으로 하는데 얘는 첩지 뭘까요? 아무나 못하죠. 사대부일 때만 가능하다. 그리고 왕비는 용첩지, 비는 봉첩지 이러면서 신분을 어떤 첩지를 사용했냐에 따라서 첩지까지도 구분해서 신분을 나누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비녀가 여러 종류의 비녀들을 사용하는 종류들이 많았는데요. 봉잠, 용잠, 각잠.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나 이렇게 사극으로 본다 그러면은 왜 보통 비녀에 꽂는 거에 따라서 왜 비녀 크기, 비녀 길이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데뷔마마, 그리고 중전마마, 마마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이러한 부분들을 확실히 보면은 알 수 있겠죠. 구분이. 자, 그것처럼 자, 조선시대에 유행했던 이런 모자나 머리들을 본다고 하면요. 아, 이렇게 뭐 따은 머리, 쪽두리
보이죠? 첩지 같은. 그리고 떡구지, 둘레머리, 상국머리들, 그리고 트레머리, 요거 일반인들 많이 했죠. 자, 그렇게 했다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용 모양 되어 있는 거, 그리고 뭐 또 봉황 모양이 되어 있는 거, 그래서 봉잠, 용잠 해가지고 비녀들이 상당히 그 계급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길면 길수록 귀한 거고,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부와 이 직업적인, 계급적인 여러 부분들을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현대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현대에서는요, 자, 헤어 메이크업 의상 등이 유행을 시작을 했고요. 현대 미용의 시초라고 볼 수 있죠, 현대가. 그럼 언제부터냐? 1920년대부터 이숙종 여사에 의해서 높은 머리가, 그다음에 김환란 여사님 단발머리, 네, 그렇게 해서 새로운 머리들의 시발점이 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화신백화점 내 미용원을 개설한 오엽주 여사님 1933년. 그리고 해방 후에는 네, 이렇게 해서 정화고등기술학교, 그래서 정화고등기술학교 같은 경우는 그럼 우리가 현재 있는 정화 미용고등학교나 뭐 여러 그러니까 좀 이름이 있는 학교들이 기술학교들이 신설이 됐다라는 거. 자, 저희 나라는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외국의 미용을 본다 그러면, 자, 중국의 미용이라고 한다면, 이 중국 수하미인도에서 본다고 하면, 홍장이라고 해서요, 백분을 많이 바르고 연지를 덧발랐어요. 그러니까 뽀얀 피부에다가, 특히나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붉은 색깔을 상당히 좋아하죠. 그래서 붉은 색깔을 보여서 레드와 화이트를 섞게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되게 좀 뭐라고 해야지? 좀 이게 뽀사시한 이런 느낌들. 그래서 연지 화장이 사용이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눈썹도 신미도라고 해가지고 10종류의 눈썹 모양을 소화하게 할 정도로 어떨까요? 이제 메이크업에 관련된 이런 이론들이나 실용도가 좀 높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집트. 자, 저 이집트. 고대 미용의 출발지 발생지. 여기는 어떤 시험이든 이집트는 빼놓고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두발을 여기는 기후 때문에 짧게 깎고 가발을 사용했어요. 뜨거우니까. 더워서 민머리로 밀었지만 그 상태로 그 뜨거운 기후에 따라서 밖에 나간다고 하면 햇볕으로 인해서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가발을 사용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헤나 유명하죠, 헤나. 네, 헤나 같은 경우 뭐예요? 그 내가 그 눈에다가 헤나를 하는 거는 여름에 그 빛, 햇볕을 반사하기 위함도 있고요. 그리고 벌레, 해충을 막기 위한 것도 있고, 장식성의 어떠한 것들도 있고, 그래서 얘를 헤나를 통해서 사용을 많이 했다라는 거. 그리고 뭐 퍼머넌트 컬을 만들기도 했고, 뭐 등등등. 그래서 토양과 태양열을 사용을 해가지고 퍼머넌트 기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눈가에 콜이라고 해서 이집트인들 보이잖아요. 자, 눈가 이렇게 해서 시커멓게 해가지고서는 여기 주변에. 자, 여기는 이제는 눈꺼풀을 악센트를 줬는데 눈 시커멓게 보이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걸 더 하는 이유가요. 우리가 그 해충이 많은 기후가 더운 기후이다 보니까 벌레 해충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눈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눈인지 아닌지 구별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벌레 해충으로부터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화장법으로 눈가에 코를 해서 악센트를 넣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이집트라고 한다면 어떤 분 유명합니까? 클레오파트라, 네, 그 너무 그 여성의 미를 다루는 데 있어서 빠질 수가 없는 클레오파트라님은 일단 그 피부 건강을 위해서 피부 좋은 거는 올리브 오일, 아몬드, 왁스, 진흙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자, 그리스를 보실까요? 그리스는요, 키프로스 풍이라고 하는 두발령에서 로마까지 사용을 했다. 외모 화려하게 꾸미고 시작을 했고, 자, 그리스, 로마 어떤 것 때문에 망했냐면 여성들의 그 남녀의 이런 그 목욕탕 이런 그들 미에 피부에 좋은 이런 것들에서 정말 화려하게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로마에 들어가서는 더욱더 화려해지고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화장품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됐고 마사지법이 성행했다. 그래서 바르게 되는 크림, 화장품 연구를 하니까 크림, 옥수수 가루, 뭐 분말 밀가루 등을 사용을 해가지고 어떻다? 피부를 상당히 좋게 만들었다.
라는 그 중세에 들어와서는요. 자, 그 프랑스에서는요, 가발, 화장품 제조기, 이렇게 해서 근대 미용의 기반을 이루었던 게 중세 시대의 프랑스. 그리고 17세기에는요, 남자 결발사 샴페인에 의해서 결발 기술, 결발 기술이 크게, 발달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화장수 18세기 오데코롱 어때요? 물 뿌렸을 때 네, 얼마큼 지속하느냐에 따라서 코롱, 오데코롱, 오데퍼퓸 뭐 이렇게 나뉘죠. 이런 것들 발달했다는 거. 자, 간단히 살펴보면 근대 미용부터 본다고 하면 1830년 네, 그 아폴로 노트형 머리 스타일 고안,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 블리치 제로 1800, 그러니까 1800년도 정도에 들어왔을 때에는 염색약, 탈색약, 그리고 화장품에 대한 어떠한, 그리고 조금 더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그리고 다양한 이런 미용 기술법들이 생겼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셀 웨이브 있죠. 마셀 웨이브. 우리 그 이후에는 마셀 웨이브를 배울 수 있을 텐데, 1875년에 마샬 웨이브, 그리고 콜드 웨이빙 1900년도에 창안이 됐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화학약품에 의해서 우리가 그 전에는 나무젓가락이나 이런 흙을 사용해서 고대부터는 웨이브를 줬겠지만 이건 이제 오래 다투고 지속력을 위해서 화학약품을 사용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1900년도 40년도 이후부터는 이제 뭐 샴푸, 컨디셔너, 퍼머넌트 제품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출시가 됐다라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사만시대 머리형 잘못된 거. 자, 귀천의 차이가 없이 자유롭게 했다. 자, 요거이겠죠. 자, 우리가 고대 사회 그리고 조선시대 옛날 세대를 본다면 귀천의 차이가 없다? 아닙니다. 귀천의 차이에 따라서 헤어스타일링과 화장과 그리고 의복이 달라졌기 때문에 귀천의 차이가 없다. 너 딴 거 모르겠는데. 이건 어찌 보면은 없다, 있다, 뭐 이런 거에 그냥 그 말만 바꿔서 쓰는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른다고 하더라도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잘 읽어보면 그게 말도 안 되는 지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지식이 있건 없건, 암기를 했건 안 했건, 이런 문제 나왔을 때에는요, 반드시 맞힐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비녀를 꽂는 데 해당하는 거. 자, 비녀 꽂는다. 쪽머리죠. 쪽머리. 네, 비녀 꽂아서 쪽지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네. 미용의 역사에 대해서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훑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대한 문제는요, 우리 친구들이 갖고 있는 그 풀이에 나와 있는 문제에 나오는 것들만 암기를 확실하게 하고 가면요, 한 문제, 두 문제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 안 나올 때도 있거든요. 이랬을 때 이 역사에 대해서는 그 문제만 충분히 풀어서 정확히 숙지만 한다고 하면, 네, 좋은 성적 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저는 네, 미용의 역사 파트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